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겸손함을 배우라는 신호로 여겨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아야 한다. 시련이 오기 전에 스스로를 바꾸는 사람은 시련이 다가와도 지혜롭게 그것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시련이 다가와도 하던 짓을 멈추지 못한다. 무한정 욕망하는 그것들을 쫓아 스스로 시련을 더 키울 뿐. 지금 한껏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해 있는 이들의 행로를 눈여겨보라. 시련이 어떻게 오는지 그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시간이나 세월에 대해 말할 때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는 사자성어 구일모라에서 소 9마리 가운데서 뽑은 털 하나란 뜻으로 아주 하찮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새털이 아니라 쇠털이 맞겠네요. 아무튼 죽는 그날에 대해 감조차 잡기 어려운 시절에 할 만한 얘기입니다만 어느덧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게 남아있음을 체감하는 순간부터는 회한과 아쉬움으로 남겨진 것들로 괜스레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김재진 작가의 잠언 에세이입니다. 우리에겐 세상살이에 휩쓸려 소중한 걸 알면서도 미뤄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 용서할 시간, 그리워할 시간, 미처 챙기지 못한 시간들. 이 책은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반추하게 하면서 따뜻한 위안과 동시에 따끔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줍니다. 누군가를 가슴 깊이 사랑할 날이, 소중한 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날이 과연 내게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작가의 글을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세상의 꼬리.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이다. 크게 원하는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 또한 크게 없는 것이 인생이다. 두려움은 그것 자체가 힘든 것보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들다. 용기를 내어 맞서보면 두려움은 별것 아닌 것이거나 견딜 만한 경우가 많다. 두려움이란 대부분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니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는 동안 인생만 소모된다. 무심코 걷던 스승은 돌연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오는 맹견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두려움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때 어디로 피하는가 당신은. 사자의 꼬리만 봐도 사자의 포효를 떠올리는 유약한 상상력이 우리의 두려움이니 세상에 꼬리 하나 밟고 서서 세상에 거대한 몸뚱이를 봤다고 소리치지 말라. 스승의 속도에 놀란 맹견이 꼬리 내린 채 달아나는 잡견으로 변하듯 꼬리 세운 세상을 향해 온몸 내던져 정면으로 돌진하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는가. 사자의 꼬리만 보고도 질겁하는 사슴처럼 심약한 사람들은 문 뒤로 보이는 꼬리 하나에도 겁먹는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바라보면 꼬리의 주인은 사자가 아니라 강아지며 고양이며 소일 때가 많다. 정작 마주치는 그 상황보다 지레 상상하며 근심하는 나의 용기 없음이 두려움의 원인인 것이다. 정면으로 질주하는 스승의 속도에 놀란 맹견이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듯 두려움 또한 마주보며 돌진하면 뒤돌아서며 달아날 한낱 똥개에 불과할 뿐이다. 항구. 돌아오면 다시 떠나고 싶고 또 돌아오면 또다시 떠나고 싶다 해도
집은 나의 항구입니다.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항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항구는 떠나는 배의 가판위에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따라오던 갈매기 하나둘 사라지고 길게 꼬리를 남기며 갈라지는 물결 뒤로 보일랑 말랑 멀어져야 항구는 비로소 그리움의 공간으로 남는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 헤어지고 나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이별 뒤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또한 없지 않다.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통의 광풍이 몰아쳐봐야 분명해진다. 역경이 밀어닥쳐봐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돌아오면 다시 떠나고 싶고 돌아오면 다시 떠나고 싶은 여행처럼 헤어진 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고요함의 깊이. 혀 밑에 들어있는 도끼. 그 도끼가 언젠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타인을 흉보는데 몰두해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다. 묵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수많은 말에 오염되어 머리가 복잡할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말없이 교류되는 이해가 필요할 때 깊은 바다 같은 침묵은 영혼을 청소한다.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수많은 판단과 판단, 수많은 오해와 오해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소음에 묻혀 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보냈는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생각과 편견으로 누군가를 저울질했는가? 의미 없는 100마디 말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한마디가 소중하고 무관심한 100마디 말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가 아름답다. 100마디 공허한 위안보다 말 없는 한 곡의 음악이 더 심금을 울리며 백송이 장미보다 병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더 향기롭다.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지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랑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젠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보따리 풀듯 풀어놓는다. 삶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월이 흘러가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인생엔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의 남은 생을 위해 뇌성마비 외손자와 함께 강물에 뛰어든 할아버지의 사연이나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간병에 지쳐 동반자살을 시도한 노인이 아들에게 남긴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들의 지극한 모순을 보여주는 비극이다. 러시아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는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지 않는 이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샘솟는다 해도 사랑은 영원할 수 없으며 사랑이 있건 없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야 할 숙명을 타고난다.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1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말의 식탁. 지혜로운 이들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스스로 3번을 묻는다고 한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가 아닌가?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아닌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 진실과 필요와 친절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고요해질 것이다. 무심코 내뱉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차려진 음식으로 요기하며 우리는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뱉은 말은 그 말의 에너지에 따라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뭔가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훌륭한 음식은 훌륭한 그릇에 담기는 것이 당연하며 형편없는 음식은 형편없는 그릇에 담겨 딱 그만큼의 열량을 낸다. 진실한 생각이라는 음식은 진실한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뒤 그것이 과연 필요한 음식인지 아닌지 검색이 끝나면 필요한 말이라는 그릇에 담긴다. 2개의 문을 통과한 음식은 주방을 빠져나와 드디어 고객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향하는데 그것을 배달하는 웨이터는 친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2개의 검색대를 통과한 진실과 필요의 음식을 친절이라는 그릇에 담아 내밀 때 감동하지 않을 고객이 있겠는가? 이때 고객은 물론 세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3개의 관문을 통과한 음식을 맛본 고객은 마음을 움직여 주방장을 칭찬한다. 식당은 날로 번창하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주방장의 인생은 걸리는 바 없이 뻗어나간다. 생각이라는 음식을 말이라는 그릇에 차려 진실과 필요와 친절의 문을 통해 배달한 덕이다. 뭔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최초의 에너지는 생각이며 그 생각은 말을 통해 세상에 선포된다. 따라서 말이 시가 된다는 격언이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터득한 가르침이니 마음 깊이 새겨놓는 것이 좋다. 사랑하려 한다. 사랑에 대한 말들은 때로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상처나게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습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당신을 사랑하려고 한다인 경우가 많다. 사랑이 깨어지는 많은 이유는 당신을 사랑한다와 당신을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그 2가지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상태는 깨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극복한 뒤 사랑이 무르익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반면에 사랑하려 한다는 상태는 아직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랑하려 하는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사랑하려 하는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하려 한다는 말 대신으로 사용하다 혼선을 빚는다. 사랑은 어느 날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다. 뚝 떨어진다는 말은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있던 나의 기준에 적합한 존재가
어느 날 눈앞에 나타났다는 말이다. 사랑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며 느닷없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라서 내 안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원래 있던 것들이 어찌 사라지거나 깨어질 수가 있겠는가? 사랑 또한 내 마음이 일으키는 하나의 창조다. 그 창조의 대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여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며 교감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하려 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처나 상대의 결점마저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물을 넘어 온전히 상대를 포옹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랑하려 한다는 상태는 사랑한다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여기까지가 인연이구나 하고 마음을 접어야 할 상대도 있다. 인연에도 유효거리가 있는 것이다. 유효거리가 모자라거나 유효거리를 넘어버린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무의미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효거리를 잘못 계산해 괴로움에 빠지고 파탄에 이른다.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대상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면 행운이다. 행운의 특성이 그러하듯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누리는 건 아니다. 설령 못 만난다 하더라도 좌절할 이유는 없다. 내 안의 사랑은 깨어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의 덫. 실현의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면 당신은 또 실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매사에 임하면 또 갈등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 학습해야 할 어떤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미움이 미움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만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만들기 마련이다. 작은 미움이 큰 미움을 낳고 큰 미움이 마침내 증오가 되고 마는 상황. 미움에 붙들려 꼼짝 못하는 순간 어디에도 사랑이 깃들 자리는 없다. 지독한 미움이란 그러나 미워하는 대상을 태워놓기보다 자신을 태워놓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떤가?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한다는 것 또한 나 자신을 태워놓기 쉽다. 사무치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거나 미칠 듯 누구에게 애착하는 것 또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이기 쉽다. 사랑이건 미움이건 자신을 학대하는 감정들은 모두 덫일 뿐이다. 뭔가를 포획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덫. 스스로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아이러니를 사람들은 사랑이라 착각할 때가 많다. 손 내밀어 한번 주먹을 보라. 누가 그것을 쥐었다 폈다 하는가? 누가 손가락의 마디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가? 사랑도 미움도 사실은 스스로가 만든 감정일 뿐 내가 쥔 주먹을 나 스스로 펼 수밖에 없듯 스스로 일으킨 감정 또한 스스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증오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애착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나 스스로 지어낸 내 마음의 장난이다. 긍정의 기도. 만나기 위해 헤어지고 사랑하기 위해 우린 사랑을 앓는다. 일어서기 위해 주저앉고 용서하기 위해 우린 버림받는다.
성장하기 위해 고통받고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 조금 더 내려놓으며 풍요롭기 위해 가난하고 더 얻기 위해 더 많이 잃는다. 날아오르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가며 우린 화해하기 위해 미워한다. 삶이 내민 기회 위에 손 얹어 놓으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자꾸 실패한다.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겐 똑똑한 100마디 말보다 어깨 위에 얹어놓는 따뜻한 손 하나가 더 위로가 된다. 실패한 사람에겐 호기심 어린 눈빛보다 조용한 위안의 말이 더 큰 힘이 된다. 잘 나갈 때 쏟아지던 수많은 칭찬보다 어려운 순간 날아오는 한 줄의 따뜻한 문자가 인생의 큰 친구가 된다. 푸르던 나뭇잎은 단풍으로 바뀌고 주머니는 텅텅 비어 가랑잎처럼 바닥으로 내려앉던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모든 바닥은 딱딱하거나 차갑고 모든 바닥은 작지 않은 새들의 활주로라는 사실을. 설령 그것이 차갑고 딱딱하다 해도 생각을 바꿔 바라보면 바닥은 비상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기회의 공간이다. 모든 헤어짐은 만남을 품고 있으며 또 모든 가난은 풍요의 모항이다. 화해하기 위해 우린 갈등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가랑잎 하나 어깨 위로 떨어지던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가랑잎처럼 가벼울 망정 진심을 담은 한마디는 상처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버림받은 사람은 이 말을 기억하라. 용서하기 위해 우린 버림받았다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 또한 이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사랑을 앓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하기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좋은 사람. 어떤 글이 좋을까? 너무 어렵지 않은 글. 다시 읽어도 울림이 있는 글. 옆에 있는 사람이 읽어도 공감하는 글. 마음을 환하게 하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 아닐까?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에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 멀리 있으면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 보면 좋고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면 문자 날려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수는 적지만 함께 있으면 유쾌한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 아니요 라는 말보다 맞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때로는 예쁜 글씨로 손편지 남기고 가는 사람. 세월이 가면 점점 더 그리워지는 사람이 많아진다. 누구를 위한 선물을 고를 것인가? 하루에도 수천 송이 장미가 피는 이 세상에 우린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들의 의상이 눈부신 단풍으로 바뀌고 흰 눈이 오면 세상의 모든 들판이 은빛 옷을 갈아입는 눈부신 이 세상에 우린 행복한 여행을 위해 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바뀌지 않을 당신과 내 마음이 여행이 끝나면 가지고 갈 선물입니다.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선물을 고른다.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을 그를 떠올리며 고르는 선물은 물질적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다. 인생이란 여행에 종착역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행이 끝난 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선물을 고를 것인가? 누구를 위해 당신은 아낌없이 당신의 소중한 삶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선물을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물을 주는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 그런 친구가 되라. 만약에 네가 누구에게 버림받는다면 네 곁에 오래도록 서 있으리라. 쏟아지는 빗줄기에 머리카락 적시며 만약에 네가 울고 있다면 눈물 멎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리라. 설령 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철 아닌 장미를 고른다 해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귀하게 여겨 입가에 주름살 만들며 미소 지으리라. 눈물 멎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사람. 버림받은 그 순간 오랫동안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장미를 고른다 해도 시기심 내지 않고 입가에 잔주름 만들며 가만히 미소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없다 해도 실망한 일은 아니다. 그런 사람 대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된다. 봄날 한 다발의 프리지아를 들고 찾아오는 친구. 꽃이 피면 꽃이 핀다고, 꽃이 지면 꽃이 진다고 전화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지만 역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실망한 일은 아니다. 바로 내가 그런 친구가 되면 된다.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하자.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미래에 목말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찾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이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과거에 행복했건 미래에 행복할 예정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행복이 현재형인데 비해 불행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불평하면서 행복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행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행복한 상황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돈을 많이 벌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 좋은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행복한 것이 아니다. 병이 다 나을 때까진 행복하지 않다. 맞는 말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아픈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루는 동안 세월은 다 가버리고 만다. 불행한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언제나 싱글거리고 다니는 누군가를 떠올려보라. 누가 실없는 사람이라고 하건 말건 상황이 좋건 말건 행복한 사람은 가슴 가득 희망을 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 자주 행복을 미루는 일을 해왔다. 이제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하자.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로운 이 순간이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보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자. 마음의 창조력이란 그런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복은 다음 기회로 미뤄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실행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소중한 것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아끼느라 미뤄둔 건 아니겠죠? 아직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해보겠다고 마음 먹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쇠털같이 하찮지도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